아슬아슬해 간신히 끈을 잡았는데 눈 가위질을 하려고 해 너야 어휘는 필요 없어 인내심이 많지 않아 내겐 유혹을 오늘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나와야 되는 반등이겠죠. 우리는 너무 뒤늦게 항상 이런 반등이 나오는 것 같아. 새삼 느껴요. 이번 시즌에 새삼 느끼는 게 우리 시장은 정말 좀 취약하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너무 수급 상황에 취약해. 외국인 매도, 그게 외국인들의 비중이 큰 게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는데 이런 때에는 단점이죠. 삼성전자 한 10월 내내 1조 정도 쏟았다고 그냥 쭉 밀리는 게 우리 시장. 언제나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안 좋을 땐 단점이 부각되는 거죠. 좋을 때야 뭐 장점이 부각되지만 이번 하락 9월 내내 있었던 하락과 뭐 지금의 하락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연준의 계속된 매파적인 입장 이 모든 것들이 좀 한데 섞였죠. 특히 지난달에는 연준의 매파적인 입장이 계속되다가 중동 리스크가 발발하고 나서 되게 복잡해진 거예요. 상황이. 금리를 더 올릴 수 없는데 여기서 중동 리스크가 발발해서 유가가 올라? 이 금리는 더 못 올리는데 어떡하지? 이건 굉장히 곤란하거든. 핑계를 찾을 수 있죠. 많이 오른 국채금리가 이 국채금리 자체가 긴축의 영향을 담당할 것이다 라는 이런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서 이제 관리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찌됐든 이 중동발 리스크로 인해서 원래대로라면 더 큰 이 미 증시에 파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좀 막았습니다. 연준 인사들 이제는 매파적인 발언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랬다간 미 증시 지수 자체가 크게 깨질 수 있고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만들 수 있는 게 우리 증시보다 파생 상품이 훨씬 더 활발하고 훨씬 더 많은 선진 증시가 미국이기 때문에 대외를 왜? 이 선진 증시일수록 파생 상품에 대한 거래 규모가 크고 시장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중동 리스크 같은 게 발발해서 만약에 지수 자체가 하락을 하게 되면 반대 매매가 쏟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생각보다 큰 사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연준에선 지금 여기서 쉽게 매파적인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원래대로면 유가 상승하면 야 금리 더 올려 하고 때려잡아야 되는데 이걸 지금 이제 못한다는 거야. 몽둥이를 너무 많이 썼어. 뭐 이들이라고 알았겠습니까? 중동 리스크가 터질 것을 몰랐겠죠. 그러니까 이 복잡한 상황이 꼬이다 보니까 지금 미증시는 오히려 이 중동발 리스크가 악재의 끝판왕이 된 거예요. 악재의 끝판왕이 돼서 나타났고 야 이제 맞을 만큼 맞았고 할 만큼 했어. 이제부터는 이제 관리만 하자라는 측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고금리 상태가 지금의 이 금리 상태도 굉장히 고금리거든요. 5%대 금리는 상당히 높은 금리입니다. 이게 장기화가 되면 문제가 되겠죠. 이게 장기화가 되면 문제가 된다라는 건 지금 상태만 유지해도 연준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목적이 뭘까요? 인플레이션 잡는 거죠. 그렇지. 근데 이게 장기화가 되면 인플레이션 잡으려다가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 3년간을 태우는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관리해야 되는 게 이제 미국 연준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사실 2007년, 2008년 모기지 사태가 터지고 리먼이 쓰러졌을 때 1년 3개월 정도 이제 5%대 금리가 유지가 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모든 그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사람들은 신용을 바탕으로 생활을 합니다. 신용카드 간단하게 보면 신용카드 신용을 바탕으로죠. 근데 이 신용은 미래에 얘가 얼마를 벌 수 있을 거다라는 것에 기인한 신용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를 벌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 그거보다 못 벌었어. 그러면 신용이 깨지는 거죠.
이게 금리예요. 지금 현 상태의 금리에서 얘는 몇 년 뒤에 얼마를 벌 것이다인데 금리가 올라버리면 그 몇 년 후가 됐을 때 그걸 못 버는 거야. 그 상태가 되면 신용이 깨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연쇄적인 부도가 나는 겁니다. 그게 리먼 사태거든요.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고 그 다음 리먼 사태가 일어난 건데 이걸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금리입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은 지금 이 금리를 상당히 이제는 그동안은 아주 쉽게 일했죠. 제로금리였기 때문에 그냥 빅 스텝, 베이비 스텝, 자이언트 스텝 밟아가면서 신나게 진짜 밟으면서 질주해 왔는데 이제 목표치 왔어요. 더 못 달려요. 엑셀 더 못 밟아. JP모건 CEO가 7%대의 금리까지 얘기했지만 7%대의 금리는 가게 되면 재앙이 될 겁니다. 물론 그 재앙이 전쟁으로 인해서 불가피하다면은 펼쳐지겠지만 그래서 지금 목숨 걸고 지금 다 전쟁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확전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어떻게든 묻으려고 할 거예요. 확전되는 양상 자체를 좀 묻으려고 막 할 거야. 다행인 건 이제 이스라엘은 산유국이 아니고 하지만 이제 중요한 뒷배가 이란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하여튼 확전되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서 확전되면 진짜 재앙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최대한 막으려고 할 거고 바이든은 여기에 지금 자신의 정치 생명을 다 걸어야 됩니다. 나이도 많은데 이제 몇 년 안 남았는데 여기서 재선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주가지수 이렇게 미 증시도 사실 우리 증시보다는 아니지만 트럼프 때랑 비교해보면 너무 많이 하락한 거죠. 16,000대에서 13,000대가 됐으니까 더군다나 10,000포인트 때도 한번 찍고 올라온 거고 그 어떤 핑계를 갖다 대든 사람들은 현 상황만 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이거 재선은 물 건너갑니다. 여기서 더 올렸다간 미국 여론 문매를 맞을 정도가 아니고 이건 진짜 무슨 일 날 것 같아요. 그죠? 연준은 미국 국민이 진짜 이건 길거리에 나앉기를 바라는 건가 싶을 정도예요. 미국은 자본주의에 정말 꽃을 피운 정도가 아니고 그걸로 열매를 따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차지하는 이 실생활을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나라죠. 주식시장이 원래 자본주의의 꽃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은 지금까지 이렇게 연준이 금리를 땡겨 올리면서 이 정도 주가지수를 유지하는 것도 방어에 성공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방어에 성공했는데 여기서 밀리면 이 방어의 실패가 되는 거잖아. 이 실패는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일반 서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게 되면 그 정권은 엄청난 문매를 맞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지금 필사적일 겁니다. 어쨌든 지금 바이든은 이스라엘을 아예 방문을 한다 그러죠. 그리고 푸틴이 이런 말을 자격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중재하려고 나서고 있고 한마디로 세계 주요 정상들이 모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사태를 어떻게든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결과가 될지 모르겠지만 중재가 되기는 될 겁니다. 안 되면 종말이야. 정말. 사실 모든 전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존심 싸움? 제가 나를 먼저 때려서 어쩌고저쩌고 말은 많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전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부분인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분이 더 악화가 된다면 양상은 종말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는 정말 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중동 사태는 그래도 굉장히 민감한 건데 이걸 막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전쟁이 끝나고 휴전이 된다라는 전제 하에 시장을 봐야 돼요. 만약에 확전이 되고 정말 3차 대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엄청난 규모의 전쟁까지 확전이 된다면 지금 갖고 있는 주식을 던지냐 마냐 이런 거에 대한 의미는 없어요. 경제 상황 자체가 다 무너져서 여러분 그냥 주식이 아니고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주식이 문제가 아니죠.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붕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오지 않아야 되고 안 왔으면 하는 거고 오지 않아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는 휴전을 전제하에 시장이 또 반등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봐야 됩니다. 휴전이 되면 어저께도 보셨겠지만 어저께 휴전 소식이 한번 나왔죠. 오보라고 얘기가 나왔지만
어저께 휴전 소식이 한번 나오면서 급반등을 보였어요. 어제 밑꼬리를 급격하게 달아줬죠. 코스닥 시장은 더욱더 급격하게 이제 밑꼬리를 달았는데, 휴전 소식이 나와서 이런 모습이 나온 거거든요. 휴전이 확정되면 지금 9월 중순 이후, 그러니까 9월 추석 연휴 이후로 나눠야 되는데, 추석 연휴 이후의 이 하락은요, 이건 사실 의미가 없는, 삭제해버려야 되는 그런 캔들, 그런 차트입니다. 전쟁이라는 불확실성,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내린 이런 부분들은 기업의 펀더멘털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덜하죠. 지금 당장 불안 심리 때문에 투매에 나선 사람들로 인한 하락입니다. 물론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 당연히 기업 실적이 악화되는 것이 맞고 펀더멘털이 손상이 되겠지만, 단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무력 충돌로 인해서 주가 지수가 이만큼 빠졌다라는 것은 좀 많이 심한 편이에요. 많이 심한 겁니다. 미증시는 실제로 이만큼까지 빠지진 않았죠. 근데 전혀 상관없는 우리나라가 왜? 전혀 상관없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까지 빠질 이유는 없는데 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의 하락이, 전쟁이라는 것은 이 조정의 끝판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 하락은 어떻게 보면 최근 9월 들어서 가파르게 하락했던 시장에서 이제 왜 떨어졌는지를 알아야 되고, 왜 떨어졌는지, 왜 하락했는지를 알아야 반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락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반등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락한 명분을 제거해야 시장이 상승할 테니까. 근데 그 하락에 대한 명분이 없었잖아요. 9월달 왜 떨어지는지 아무도 몰랐어. 연준은 언제나 매파적이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2년째가 돼가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 굳이 떨어질 필요까지는 없거든, 조정은 받아도. 근데 과하게 떨어졌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이 중동 사태가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나왔죠. 산유국들의 증산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또 커지고, 그러면서 연준은 매파적인 입장 계속하고, 여기서 이것들을 다 처리할 마지막 끝판왕 악재로 이제 중동 사태가 터져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사태 이후를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끝판왕, 악재의 끝판왕이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저점 만들고 반등하기를 좀 기원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10월 10일 날 저점을 찍은 이 지수, 이 모습에서 여기 저점을 만들면서 이전에 있었던 저점들은 전부 무의미해졌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추세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끝이야. 볼 게 없어요. 위로 올라갈 때 매물대 역할들만 하는 거지 어떠한 지지력도 기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저항대로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왼쪽 산은.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과도한 하락과 그 과도한 하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중바닥, 쌍바닥이라고 하죠. 오른쪽 바닥이 더 높은 짝꿍댕이 패턴의 이 쌍바닥 자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쌍바닥 패턴, 이 오른쪽 바닥이 더 높은 쌍바닥을 만들어주면 저점에 대한 인식은 강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냐면, 이거 찍고 나서 어느 시점에서 V자를 만들어주느냐, 반등을 만들어주느냐인데, 사실 어제 하락이 과도했기 때문에 오늘 밑꼬리를 달아주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제 하락이 너무 과했죠. 어제 하루 동안의 하락 2.69%까지나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음봉이 만들어지고 다음날이 되면, 그게 바로 오늘인데, 오늘이 되면 이거 개파락으로 여기 저점 부숩니다. 여기 저점을 부수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여기 저점을 지키지 못하고 여기서 만약에 오늘 저점을 부쉈다면 한 번 더 내리면서 쌍바닥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적이고 시세적인 부담감이 생겨요. 이 가격까지 갔다 오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며, 지수가 이렇게 갔다 오면 주가는 얼마나 붕괴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우려였는데, 다행히 어저께 하루빨리 좀 밑꼬리를 달아줬고 오늘 갭상승 나오면서 그냥 반등하는 시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등하는 시장 나오고는 있지만, 지금 사실 중동이 휴전을 했다거나 그런 내용들은 아니죠. 이거는 미증시 반등 영향을 받은 거고, 미증시 반등은 기업 실적에 기인한 겁니다. 2022년 3분기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영업이익이 성장 국면으로 돌아설 거다라고 이번 분기 실적 예상 컨센서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기업 실적이 지금의 고금리를 뚫고 성장 국면으로 전환된다는 건 경제 연착륙의 가능성 완전히 확보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요 자리에서는 큰 상황에서의 쌍바닥은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또 계속 조금씩 횡보해주면서 올라가는 모습들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상승했지만 내일은 또 하락이 나올 수 있고, 그 하락이 나온다면 지켜야 될 심리적인 지지라인은 좀 지켜주면서 움직여준다면 박스권 모습을 한 번 더 만들 거고요. 여기서 박스를 만들어주면 이 박스 흐름을 타면서 박스 상단 쪽으로 계속해서 행진하는 모습이 나와주면 우리가 가장 이제 원하는 모습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 기간, 저 시기가 되면 지금까지 하락했었던 종목들은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줄 거예요. 원상복귀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반도체 관련주들 마찬가지고, 오늘 로봇 관련주들 신나게 반등했는데 로봇 관련주들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종목들은 지금 이런 상황들, 시기적인 상황들이 지나게 되면 다 원래 있었던 모습으로 회귀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모습을 기다려주면 됩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어차피 하락을 했으면 이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하락을 이미 해버린 건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하락을 했다면 이제 우리가 기다릴 것은 하락 이후에 반등을 기다려야 되고, 그러려면 시간적으로 좀 더 필요할 것이다. 시간을 투자하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린 상태로 좀 보유하자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드렸고,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면 바닥권에서 상승 전환하는 모습들이 빠르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 와중에 지금 보면은 고금리 시대에는 원래 기술주 성장주들의 상승폭이나 반등폭이 굉장히 미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SK하이닉스가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미증시도 대부분이 성장주기 때문에 지수를 올리려면 어차피 성장주들이 상승을 해줘야 됩니다. 그 얘기는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성장주들에 계속해서 이슈를 만들어가면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만들어준다라는 얘기고요. 그 성장주들이 버텨주면서 지수가 상승권, 지수가 현재 상황에서 조금씩만 이제 상승으로 전진을 해주면, 금리가 동결되거나 내년 가서 뭐 인하하는 시점이 오게 되면 지수는 그때부터 다시 한번 또 폭등할 수 있는 구간이 올 거예요. 언제나 증시는 상승과 하락의 반복입니다. 2020년에서 2022년 상반기까지 시장 최고점을 찍었었기 때문에 이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지금 한 번도 없었던 상승을 봤기 때문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락을 맛본 거고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지금 하락을 맛봤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반등장도 한번 올 겁니다. 뭐 그게 내년이 되더라도 중요한 건 지금부터 그 시장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개별주에 집중을 하고 있고, 사실 최근에 가장 많이 움직였었던 종목들이 전쟁 관련주라든지 초전도, 맥신, 실체가 없는 테마주들이거나 악재에 반응하는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였죠. 이런 쪽은 사실 우리가 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셔도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리딩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런 쪽으로 리딩을 하면 혼란이 가중되고요. 매매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너무 빠르죠. 그래서 아예 저는 이런 쪽은 배제한 채 이 지금 하락장에선 우리가 하락장의 초반은 우리가 견딜 수 있지만 하락장이 깊어지면 이건 장사 없죠. 그래서 저는 이 하락장에서 관망하면서 사야 될 종목들, 그런 종목들만 추가 매수를 좀 해줬고, 정리해야 될 종목들을 이제 살생부라고 이름 붙여서 정리할 종목들을 추려내고 있는 겁니다. 요거 10월달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주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죠. 지난주까지는 연휴가 좀 많았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10월달 장이 시작됐고, 11월 말까지 이런 하락장에서 물렸었던 물량, 그리고 우리가 조정을 받는 이 시장에서 좀 물렸었던 이런 구간들을 잘 버텨왔다면 이제는 이런 구간들을 11월 말까지를 활용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월까지 이런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매번 해왔던 거잖아요. 2022년 하락장을 겪으면서 2023년 올해 초에 그걸 또 만회하면서 복구를 했고,
올해 2분기에 이제 조정받았었던 걸 올해 3분기 초반까지 또 한번 회복을 했고, 3분기 후반에 지금 이제 하락을 하면서 물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4분기 초에 또 해결을 할 겁니다. 항상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고, 그 문제보다 그 해결책 자체를 더 키워가면서 우리는 수익을 만들어 왔어요. 이번에도 역시 그렇게 할 겁니다. 무기들은 항상 있어요. 지금 시장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이 시장에, 이 활발한 시장에서 항상 무기는 존재합니다. 굳이 전쟁 관련주, 뭐 방산주라든지 정유주, 맥신, 초전도 이런 거 건드리지 않아도요, 우리가 매매해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유한 종목,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새로 매매할 종목들 많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제 리딩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사실 저희 방 종목들은 잘 움직였죠. 잘 움직였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매물 소화를 거래량이 부족해서 다 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 부분입니다. 명분이 확실한 종목들은 상승을 하게 되어 있어요. 명분이 사라졌을 때 손절은 그럴 때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명분을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있고, 그 명분들이 사라지는 시점들을 좀 보고 있는데, 사실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오전까지는 좋았었던 흐름들이 오후장 되면서 이제 윗꼬리 달고들 밀리고 있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가면서 앞으로 남은 시장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근데 오늘 뭐 사실 그래요. 최근 하락장에 지쳤고, 오늘 장도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관망할 수밖에 없어요. 거의 전부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이렇게 관망을 하다 보니까 뭐 지쳐서 이제 쉬시는 분들, 그리고 잠시 이제 종목 안 보고 지금 이 장 자체나 제 방 자체에도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 그래서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적지만 이거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니까 유튜브에서 재방송이라도 좀 보시고 나서 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기술주들, 성장주들 많이 하락했지만 그만큼 가격 메리트가 생겨버렸어요. 성장성은 그대로 있는데 가격 메리트가 생겼으면 다시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옥석 가리기를 했다는 얘기고요. 제가 이 구간들에서 잘 잡아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제가 방송 다녀와서 뭐 지수가 또 꺾여 있고 종목들이 윗꼬리 달고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구간들이 나오더라도 다 우리가 해결해 가면서 만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한 종목에 몰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양한 해결책들을 만들어 놨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종목 대응 제가 사인 드릴 때까지 그대로 좀 갖고 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하시라는 얘기예요. 모든 종목들의 상황은 지금 동일합니다. 800에서 900도 맞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얼마 전까지 가장 중요하게 봤었던 이 21선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21선이 존재했고, 그리고 가장 크게 시장이 빠졌었던 10월 10일 날의 가격이 거의 한 850, 860포인트 선? 이 정도 되는데, 이제 박스 상단을 우리가 본다면 가장 큰 저점을 만들었던 이때의 866포인트 선까지 저는 보는데, 여기죠. 여기랑 여기. 그래서 얘 꺼놨구나. 여기랑 요 구간, 이 구간이 가장 큰 이제 매물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왜냐면 지금 저점을 만들고 있는 이 상황들이 굉장히 좀 불안하기 때문에, 저는 또 요 구간이 이제 이번 박스의 천정이 되고, 심리적으로 800선은 지켜주면서 810포인트 선에서 이 범퍼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박스는 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큰 상승은 없다는 얘기예요. 하반기까지, 올해 말까지. 하지만 오히려 큰 상승 없이 이런 모습이 나와주는 게 우리가 매매하기에는 훨씬 더 좋은 장이 될 겁니다. 이것은 제 얘기를 믿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장에서 매매해왔고, 이런 시장 환경 속에서 싸워온 게 굉장히 익숙해요. 이 부분은 제 말을 좀 신뢰하셔도 됩니다. 이런 장세가 나오면 우리가 수익 보기는 훨씬 더 수월합니다. 매매할 종목도 많고. 갑자기 지금 저평가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뭐 종목 교체가 됐든, 자금이 있다면 새로운 매수가 되든, 종목 교체를 하더라도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한 종목 한 종목 좀 순차적으로 종목을 교체해 간다면 충분히 한 번에 극적인 뭐 반전은 없더라도
반전할 수 있는 토대는 여러분들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지수 분봉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꺾일 수 있어요, 시장은. 왜냐면 오늘 상승폭 자체가 오전에 너무 급격하게 나왔고 갭 상승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횡보하는 장세였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안 나오면 언제나 실망 매물이 나오거든요. 고물량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린 그것만 좀 조심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저는 이제 방송 다녀오도록 할게요. 오늘 밤 9시 반에 백발백중 화요일 SBS 비즈 채널에서 하니까요. 요것도 많이들 시청해 주시고 그럼 저는 방송국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올게요. 지금 많이들 지쳐 계실 텐데 파이팅 합시다.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그냥 한두 번이 아니니까 더 지치는 건 맞는데 그만큼 우리가 겪어온 경험도 있잖아요. 잘 이겨내 봅시다. 이겨내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상 이겨내지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 조정도 다 왔습니다. 그죠? 항상 조정의 끝은 있어요. 우리는 그 조정의 끝을 다 봤어요. 이번 조정도 이제 끝은 있어. 이 끝에서 반등 나오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또 잘 해가면 됩니다. 자, 그럼 저는 방송 다녀오도록 할게요. 신뢰를 보여주시는 회원님들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마무리 때 마감 인사 한 번 더 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카카오 라이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유튜브에 재방송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